안녕하십니까. 고사성어 17번째 거제두량이라는 그러한 성어입니다. 거제두량 잘 못 들어보셨지요? 이것도 삼국지 오지편에 실려 있는 글입니다. 저 학생 삼국지에 오지가 어디 있어요? 이러네요. 오지는 뭐 외딴 땅입니까? 삼국지와 삼국지연의를 굉장히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삼국지는 진나라 학자인 진수가 편찬한 위초고 삼국의 역사를 기록한 사서고요. 삼국지연의는 원래 중국 4대 기서의 하나로 송나라 때부터 역사서인 삼국지에 바탕을 둔 이야기책이 나돌고 있을 때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소설화했다고 전해지는 것이 삼국지연의예요. 그런데 그걸 줄여서 그냥 삼국지 할 뿐이죠. 그런데 원래 삼국지는 그 위초고에 관계된 나라들을 어떠한 그 역사적인 것을 기록한, 그것도 진수라는 사람이 편찬한 그런 역사책이 삼국지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지 중에서 오지, 오나라 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글이 거제두량이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삼국지에 그런 말이 오지가 없다더라 이렇게 하면 진짜 골치 아픈 거죠. 그 오지는 진짜 외딴 땅이 돼버리는 거죠.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삼국지연의가 원래 삼국지에 나관중의 소설을 화했다고 하는 삼국지연의는 본명이 삼국지연의죠. 삼국지가 아닙니다. 삼국지는 위초고에 관계된 역사서, 진수가 기록한 역사서일 뿐입니다. 거기에 거제두량이라는 게 나옵니다. 어떠한 경우에 나오는 건지는 낮자 공부를 한 후에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글자 같이 봅니다. 수레차라는 글자죠. 원래 수레거라고도 하고 수레차라고도 합니다. 수레거라는 글자 한번 보죠. 수레의 모양을 본떠 바퀴거라고도 하고 나중에는 수레거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거마 그러면 거가라고 하면 임금이 타는 수레를 거가라고 그러고요. 바퀴여서 지금은 임금의 거동을 거가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임금은 수레를 타고 움직였거든요. 가마를 타고는 잘 안 움직이죠. 거도라고 읽으면 안 되죠. 이때는 차도입니다. 차가 다니는 길이죠. 이거를 어떤 때는 거로 읽고 어떤 때는 차로 읽습니까 여러분? 차로 읽을 때는요. 그렇죠. 눈치 빠르죠. 사람이나 어떤 동물의 힘을 빌려 가지고서 움직일 때는 차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저 그냥 손의 힘으로만 움직일 땐 거라고 그럽니다. 인력 거 이렇게. 그런데 휘발유나 디젤 또는 그 우양처럼 마차, 소 어떤 하여간 사람이 아닌 다른 것을 빌릴 때는 전부 다 뭐라고 그러냐면 차라고 해야 됩니다. 마차, 우차 이래야 돼요. 그걸 마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건 거라고 그럽니다. 가마 이런 때는 그런 뜻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또 성시로 읽힐 때는 차시입니다. 거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제두량이라고 할 때는 이건 수레라는 뜻에 아주 가까운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됐죠? 자, 다음 또 어떤 자가 나오는지 같이 한번 또 봐야 되겠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 자는요, 실을 제자인데 물건을 실른다라는 뜻이고 또 해제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건 덧방을 댄 수레인데 덧방이 뭐냐면 수레의 앞쪽에다가 짐을 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요즘 말로 말하면 이렇게 그 뭔가를 덧댄 겁니다. 이렇게 끌거나 짐을 더 실을 수 있도록 어떤 손잡이나 그 짐칸에 뭐 덧방을 덧댄 것을 이런 모양을 나타내고요. 이건 수레예요. 그러니까 수레에다 덧방을 덧대서 물건을 실른다고 그래서 실을제. 또 1년, 2년을 뜻할 때 해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기, 거꾸로 읽으면 기재죠. 우리가 어디에 기재를 하다. 예를 들어 제기라고 그러면 사관이 열국의 사실을 기술하는 겁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것을 담당한 사관이 열국, 여러 나라의 사실을 기록하는 걸 제기라고 그러죠. 그 다음 제적, 실어서 싸움 또는 적재시키는 걸 제적이라고 그래요. 지금 보니까요. 수레에 실는 것을 거제라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은 차에다가 무슨 물건을 실는 것을 적재라고 그러죠. 적재. 그 쌓을 적자, 실을 제자. 이때 재는 실을 제자. 물건을 실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의 실을 제라는 거 이제 아셨겠죠?
다음 한자 또 보도록 하죠. 어떤 자가 있을까요? 말두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이것은요, 곡식을, 요게 곡식이고 가로 세로 손잡이가 있는 어떠한 됩니다. 말이죠. 그것의 곡식을 담아서 수량을 헤아리는 말의 뜻입니다. 한 말, 두 말 할 때요. 그 수량의 어떤 단위겠죠. 또 우뚝 솥을 두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두성 그러면 우뚝 솥을 두자죠. 우리 북두 칠성 할 때 북쪽의 우뚝 솥은 7개의 별 줄여서 두성이라고 그래요. 북두 칠성. 그다음 두기 그러면 우뚝 솟는 걸 두기라고 그래요. 이때 우뚝 솟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그 그릇에다가 곡식을 쌓을 때 이렇게 푹 인심 좋게 이렇게 우뚝 솟게 이렇게 놓죠. 요걸 싹 밀어내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덤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좀 볼록 올라오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걸 우뚝 솟을 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중에서 여러 사람 무리 중에서 우뚝 솟으면 두예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우뚝 솟은 별 7개로 된 국자 모양 북두칠성이죠. 그래서 그 칠성 북두 칠성을 줄여서 두성이라고 할 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은 어떤 것에 태두야. 진짜 두기 일찍 이렇게 우뚝 솟아서 일어나는 걸 두기 멋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중요한 거 있습니다. 꼭 무언가 누군가를 알고 뭐 할 때 그 사람이 우뚝 솟도록 도와주십시오. 칭찬해 주십시오. 칭찬한 사람은 칭찬받은 사람을 꼭 칭찬한 사람을 칭찬하고 싶어지니까요. 그러면 다음 글자 보도록 하죠. 네, 같이 볼까요? 헤아릴 양자입니다. 도량량이라고도 하는 아주 재밌는 건 이건 부피를 나타내는 되나 말로 어떠한 무거울 중자의 변형 형태거든요. 부피를 나타내는 어떠한 무게를 눌러서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떠한 저울 위에다가 물건을 올려놓고 그 무게의 양을 헤아리는 재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헤아릴 양, 도량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양가 그러면 헤아려 보태는 거고 양출 그러면 지출을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고기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할 때 이 양자예요.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럴 때 보면 우리 꼭 이렇게 위에 어떤 물건 올려놓게 돼 있고 눈금이 있어서 딱 물건 올려놓으면 딱 재는 그래서 헤아릴 양자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옛날에도요. 저울이나 어떤 거에 물건을 올려놓죠. 그리고 양팔 저울처럼 해놓고 그 양을 헤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 헤아릴 양자는 결국은 이것이 얼마나 많고 적은지를 비교 분석하는 그러한 데서 헤아릴 양자입니다. 그러면 이 거제두량이라는 글자를 통해서 어떠한 문장과 어떠한 뜻이 나타나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거제, 수레에 싣고, 두량, 뭐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두가 되는, 두로 양을 잰다는 얘기. 두로 양을 잰다. 아주 많다는 얘기죠. 말로 잴 정도다 이 말이에요. 말로 헤아릴 정도다 이런 뜻이니까 이 얘기는 삼국지 5지편에 오나라 손권의 책사인 중대부 조자가 위나라 문제 조비에게 한 말이에요. 이거 역사적인 사건이 꼭 있겠죠. 같이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옛날에요. 오나라의 손권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때마침 유비가 열을 받았어요. 왜 열 받았냐면 장비도 죽고 관우도 죽고 이러자 오나라 장수 여몽의 술책에 장비가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오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유비가 70만 대군을 이끌고 오나라 손권을 제압하기 위해서 출정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송권은 대경실색해가지고서 중대부인 조자를 위나라에 급파를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급파를 해요. 그 위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게 위나라 조비입니다. 조조의 아들 조비. 그런데 이 조비가 조자를 딱 보자마자 아주 깔봅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도움을 청한 사람은 비굴하지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좀 거만하잖아요. 그런데 송권이 이 조자를 보내면서 당부를 합니다. 야, 우리가 비록 좀 원군을 청하고는 있지만 절대 내 자존심 깨는 말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았다고 얘기하고 윗나라 문제 조비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 조비가 깔보면서 막 이것저것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니네들은 어쩌다가 그따위로 유비한테 뭐 포위되고 뭐 이렇게 막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지혜롭게 얘기를 하고 조목조목 논리정연하게 반박을 합니다. 이에 조비가 속으로 놀래가지고서 감탄해가지고 태도를 공손히 바꿉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오나라에는 그대와 같은 너처럼 조자 같은 너 같은 인재가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조자는 기회를 놓칠세라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총명이 남다른 사람, 아주 뛰어난, 소위 말하면 제갈량 같은 사람은 한 8, 90명쯤 되고, 나 같은 사람은 수레로 실어서 내고 말로 잴 정도로 도대체 너무너무 많다. 이렇게 말하니까 조비가 알았다. 내가 증원군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위기에 빠졌을 때 어느 단 한 사람의 지혜가 그 나라를 결정짓고 그 나라의 위기를 벗어내게 만듭니다. 한미 FTA 수많은 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지혜로운 한 사람이 그리워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거제두량, 우리나라에는 이렇게도 인재가 없었던가요? 삼국시대에도 이렇게 열국이 싸우고 수많은 영웅들이 군웅할거를 하던 이 시대에도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 내놓고 상대방 나라에 가서 임금을 위해 백성을 위해 이렇게도 하는데 우리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는 틀림없이 거제두량입니다. 인재가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왜냐? 자원이 부족한 나라일수록 인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저 학생 그러네. 예, 우리 동네에 인재학원이 너무 많은데 인재학원에 사람이 많아요. 그게 인재가 많은 건가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죠. 인재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지금은 이제 거제두량이라 나라를 위해 지혜를 베푸는 이가 그리워집니다. 왠지 오늘은요, 거제두량 정도의 인재가 아닌 단 한두 사람의 총명한 자가 나라를 좋은 협상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애절함도 있네요. 여러분은 그 거제두량의 인재에 들어가십시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